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중국사 마지막 영상입니다. 바로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그리고 개혁개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제 대약진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동유럽 쪽에서 소련에 대응하는 그런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러한 동유럽의 동요가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체제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인지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소련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소련은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후르쇼프는 스탈린 개인 숭배 사상을 비판을 하는 등 기존의 그런 소련의 정책들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자본주의와 화해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같은 공산국가였던 중국에서는 이런 소련의 모습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소련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서로 이제 대립이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소련과의 관계는 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중국 내에서 실시가 되었던 경제 개발이 좀 조기에 달성이 된 거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뭔가 개혁을 실시를 해보자 해서 한 게 대약진 운동이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인민공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인민공사는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식사도 하고 공동으로 경작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재래식 용광로를 만드는 등 이러한 일에 인력들을 차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약진 운동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약진 운동을 좀 이제 성급하게 빨리빨리 좀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으로 중앙에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이만큼 성과 도달을 못했는데 이만큼 성과 도달을 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경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나눠 갖게 되잖아요. 이러한 체제는 사람들의 그런 의욕을 떨어뜨리게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이러한 그런 무기력 때문에 이 대약진 운동은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처음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팽덕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운동은 실패한 운동입니다. 비판을 했더니 이 팽덕회라는 사람을 이제 내쳐내기까지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인정을 하게 되었고요. 대약진 운동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대약진 운동이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서 대약진 운동을 추진했던 마오쩌둥의 입지가 좀 이렇게 흔들릴 위기에 처했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이 중소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또 베트남 전쟁도 일어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는 계속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었던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좀 타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와중에 이제 팽덕회라는 사람이 아까 여기 비판을 했다가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이거 자체를 비판하는 하나의 글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파관이라는 글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서파관은 직접적으로 이 팽덕회와 마오쩌둥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옛날 이제 역사적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을 마오쩌둥을 비난하는 글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서파관이라는 글의 해석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외부적으로도 여러 국가들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자 중국 내에서는 다시 한번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사회주의 교육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바로 홍위병을 만들어가지고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모택동을 개인 숭배화하는 그런 사상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모택동 후계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인표라는 사람이 원래 후계자로 지목이 되었는데 의문의 사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택동을 숭배하는 4인방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인방을 비판을 하던 주은내가 사망을 하게 되자 사람들은 천안문에서 이제
모이게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유명한 천안문 사건 아시죠? 그거는 2차 천안문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1차 천안문 사건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이 4인방을 비판을 하고 마오쩌둥을 진시황에 빗대어서 비판을 하면서 점차 반대 세력이 좀 반대 여론이 많아지자 4인방은 이제 사퇴를 하게 되었고 덩샤오핑이 주도권을 잡고 이제 주석이 되었습니다. 이 덩샤오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바로 개혁개방 정책인데요. 당시 덩샤오핑은 중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특구도 심청과 함흥의 경제특구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방면에서 근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고 정책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개혁 그리고 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2차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차 천안문 사건은 국민 의식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중국에 당이 공산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말고 다당제 도입하자, 당을 좀 더 많이 만들자라고 외치고 그리고 보통선거 실시하게 해주세요 라고 주장을 하는 2차 천안문 시위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 진압을 하지는 못했어요. 중국 쪽에서. 왜냐하면 고르바초프가 이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당시 중국에 와 있었거든요. 이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떠나자마자 탱크를 몰고 이제 진압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 시위는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 천안문 사태 이후에 개혁개방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를 못했는데요. 이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남순 강화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남쪽 지역을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경제특구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남순 강화를 실시함으로써 개혁개방의 의지를 더욱더 확고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중국사 영상이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